네,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뉴욕 패션계를 풍자한 화려한 블랙 코미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오늘 개봉했는데요. 자,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필름 2.0 한승희 기자와 함께 영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일단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접하고 책을 먼저 읽어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때요? 영화 보셨죠? 예, 저도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였었고요. 아마도 20, 30대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이 영화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개봉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개봉했습니다. 네, 빨리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요즘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보통 이 국내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는 조금 개봉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불법 복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 하루 일찍 개봉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지난 6월 30일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개봉을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제 개봉을 안 한 나라가 우리나라, 뭐 일본, 이집트 몇 개국 안 남았어요. 네, 한 서너 개국 예. 정도 되는데 일본은 다음 달 18일 날 개봉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개봉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또 이렇게 여름에 그 괴물 틈막이에서 악마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없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는 괴물이 좀 죽었으니까 예. 네, 다시 악마가 활개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여 개봉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동안 이 책이 2권이에요. 원작 소설이 네. 악마는 프라다를 네, 입는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 2권을 읽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심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 소설의 작가가 예. 실제로 패션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라면서요. 예, 뭐 이미 다 소문이 날 대로 났지만 로렌 와이스버그라는 코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뉴욕에 와서 이제 기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쌓는 과정에서 아주 악명 높은 그 뉴욕의 그러니까 미국판 보고 편집장 안나 윈터 밑에서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너무 끔찍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회사를 뛰쳐나와서 자전적인 소설을 내서 결국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성공을 했죠. 이 안나 윈터라는 여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 친구가 이제 작가죠. 저자 친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안나 윈터는 뭐 그 영국 보고 편집장 출신이었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미국판 보부 편집장이 1988년서부터 됐습니다. 와. 패션계에선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편집장인데요. 한 해 연봉이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그런데 많긴 한데 이 사람이 입는 옷과 백과 뭐 구두와 모든 협찬은 제외한 그냥 순수하게 받는 연봉만 2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 별명이 핵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굉장히 있고 센스는 있지만 독선적이기로 소문이 나서 정말 이 여자 밑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간도 쓸게도 기모거리, 벙어리 뭐 이렇게 3년씩 보내야 되는 그런 네.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자기가 같이 일했던 상사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편협하게 그 악마적으로 몰수했다. 그래서 그거를 보복하는 이런 소설은 네. 좀 약간 비열하기 짝이 없다. 평단에서는 그런 반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 패션지라는 화려한 그 무대 뒤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했던 그 여성 독자들의 힘입어서 네. 예, 그 북미에서는 한 140만 권, 와. 한국에서 이런 소설이 잘 팔릴까 했었는데 2권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래요. 40만 권 이상이 예. 팔렸다고 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2권인지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2권이어서 어쩔 수 없이 2권도 사서 읽었는데 네. 아무튼 이 소설의 실제 주인공이 실존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소설과 또 실제는 좀 다를 테고 네. 또 소설과 영화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뭐 소설 찍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며칠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적어도 하루 밤 꼬박은 새야 되는데 영화는 109분짜리 간단하게 한 편으로 나왔고요. 네. 소설은 글자를 보면서 뭐 이 브랜드의 뭐 모자가 어떻게 되고 뭐 힐의 굽이 어쩌고 저쩌고 되고 그런 묘사들을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또 영화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눈이 참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이 영화 줄거리부터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방 대학에서 굉장히 우등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가 뉴욕에 와서 이제 기자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 그 런웨이, 여기선 보그라는 실명이 안 나오고요. 네. 런웨이의 편집장 밑에서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이 편집장 이름은 미란다. 바로 저 메릴 스트립이 나온 은발의 깐깐한 편집장으로. 네, 깐깐한 그인데요. 24시간 내내 대기조로 있다가 심부름을 해야 되고 또 사적인 그런 심부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덕이 너무 심하고요. 뭘 시킬 때 자세하게 말 안 해줘요. 근데 다 알아서 전부 다 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 비행기 예약을 하기 위해서 뭐 공군에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황당한 그런 시츄에이션까지 나오는데요. 참고 또 참으면 1년만 경력을 쌓으면 어디든지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참게 되지만 어느덧 이 미란다의 그 휘하에 있으면서 미란다의 패션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성공에 대한 가치관들 여자 주인공인 안드레아가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메릴 스트립 주인공의 모습을 보셨는데 예. 영화 제목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예요. 예.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악마로 출연하는 메릴 스트립은 프라다 제품의 의상을 입나요? 예. 가장 궁금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프라다는 뭐 이탈리아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고 이 영화에서 뭐 프라다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 메릴 스트립이 첫 등장하는 영화 장면에서 프라다의 아주 유명한 저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네. 하늘색 백이 나오는데 무지무지 예쁩니다. 그리고 한 벌의 옷이 또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 프라다에서 실제 그 보그의 편집장을 악마로 묘사한 영화에 협찬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프라다 제품에 대해서 그 보그 미국판이 안 좋은 평을 싫거나 뭐 이럴 만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서 겼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협찬을 2번밖에 안 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프라다 의상 제품보다는 샤넬 제품이 더 훨씬 다른 많이 명품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카메오로 이제 패션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는데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인이었던 뭐 지젤 번천 모델,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그 패션쇼장에서 만나는 디자이너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안나 윈터 역에 찍힐 각오를 하고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막상 이제 이 영화가 시사를 열었을 때 실존 인물로 여겨진 안나 윈터를 초대를 했습니다. VIP로 네. 영화 시사 와서 보라고. 근데 보러 왔나요? 네. 프라다를 입고 보러 왔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아니라 안나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본인이 좀 약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에 의하면은, 많은 그 패션 브랜드들이 이 영화에 협찬을 하기를 조금 망설이거나 꺼렸거나 거절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모양인데요. 어쨌든 이 영화가 미국의 패션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볼거리는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그 섹스 앤더 시티라는 그 시트콤이 좋아요.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뭐 4명의 각각 캐릭터를 보는 맛도 있지만은 매회 그리고 그 회 안에서도 계속 옷을 많이 갈아입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죠. 그렇죠. 예. 여성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재미잖아요.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도 그 폭스 TV가 내년서부터 시트콤도 제작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이 팬들이 또 매회 이게 한 편의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트콤으로 나오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하간 그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눈요기로 보여지는 거 여성 관객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귀여운 여인 옛날 영화긴 한데 거기 줄리아 로버츠가 로데오 거리에서 막 쇼핑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옷 갈아입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연인의 예를 들긴 했지만 뭐 리차드 기어와 데이트를 하거나 로맨틱한 뭐 키스씬 이 장면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막 옷 갈아입고 옷 사고 막 쇼핑백 들고 다니고 이런 장면에 열광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번 영화도 도대체 몇 벌을 입고 나왔는지 셀 수가 없거든요. 그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고편 살짝 봤는데 굉장히 멋지고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패션계를 소재로 한 이 영화에 대해서 패션계는 정작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패션계의 반응이 양극
끝과 극으로 갈라졌더라고요. 저는 뭐 굉장히 화려한 의상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떤 뭐 패션계 관계자는 이 영화에서 미란다가 입었던 의상은 뭐 잘 차려입은 은행원 정도 수준이다. 그냥 예쁘장할 뿐이다. 별로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한 패션계 관계자는 누가 일을 하는데 저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코디해서 입고 일을 하느냐. 좀 이렇게 좀 패션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하기도 했었어요. 한편에서는 좀 촌스럽다는 얘기고 한쪽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그렸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거나 이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의상 감독은 그 뭐 우리는 패션계를 이렇게 실증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런 영화를 그런 거를 보려면은 역사 채널을 봐라. 나는 관객들에게 눈요깃거리,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상들을 선별했다. 네. 이런 선별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책을 보면 악마로 나오는 미란다가 실제 메릴 스트립과 조금은 연결이 좀 안 된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실제로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반응들이 있던데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예. 그 소설 속에 묘사된 그 편집장은, 미란다라는 편집장은 굉장히 깡마르고 신경질적인 여자. 맞아요. 그렇게 안 봐도 그렇게 그려지는데 이 영화는 소설과는 달리 뭐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인 안드레아 말고 미란다에게도 그 역할의 비중이 좀 크게 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릴 스트립이 뭐 대단히 막 열연을 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차가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열연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는데요. 매우 우아하고 특이한 액센트 그리고 미묘한 표정 변화로 원작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악마로만 묘사된 미란다에게 오묘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57이라고 하네요. 네, 너무 정정해요. 예, 뭐 명품으로 힐감아서 그런 거 아니라 몸매도 사실 뭐 메릴 스트립은 그다지 좋은 배우가 아닌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사회 초년병인 여주인공이 촌스러운 스타일에서 화려하고 세련되게 변모하는 과정에서 여성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흥행 결과도 궁금해지네요. 자, 스타뉴스는 잠시 광고 보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고요. 한승희 기자는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